안녕하세요. 시아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승 제목부터 보면 여러분, 제목에 이제 여성인 스님이잖아요. 여승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제목에서는 어떤 정보가 나타나 있느냐? 지금 이 시의 시적 대상, 다시 말해 주인공이 화자가 아니구나라는 정보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누가 시적 대상이고 주인공이구나, 여승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를 독해하면서 뭐에 주목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 여승이라는 이 주인공, 이 시적 대상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뭐 이런 거를 주목하면서 독해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정보를, 그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게 제목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품을 읽을 때 그냥 본문을 드립다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지 말고 항상 제목을 먼저 보고, 그리고 작가가 누군지 작가에 대한 정보도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백석하면 일제강점기에 주로 시를 창작했던 분이니까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시인이고 이 사람의 이제 시인의 시적인 경향 같은 것도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부족하다면 제목이 갖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추측해보고 그 추측을 바탕으로 시를 독해해보는 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승입니다. 여승이 주인공이자 이 시의 중심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된다? 여승의 삶에, 여승의 어떤 정서나 현재의 상황에 주목하면서 독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선생님이랑 시를 먼저 같이 들어가 보고요. 본문 핵심 정리는 나중에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본문 보시죠. 여승은 제목의 주인공이 바로 나왔죠. 합장하고 절을 했다. 이렇게 합장하는 거, 이렇게 손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절을 했어. 누구에게 했을까? 아마도 나에게 했을 것 같습니다. 나라는 시적 화자에게 여승이 와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 절을 하고 인사를 한 거죠. 가지취의 냄새가 났다. 여러분, 가지취는요 산나물이래요. 산나물의 냄새가 났대. 그러면 요 산나물의 냄새, 자, 냄새라는 건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감각 이미지 가 사용이 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가 될 거야. 냄새니까 무슨 이미지 여러분? 후각 이미지가 부각이 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쓸쓸한 낯이, 낯은 얼굴이죠.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이렇게 하면서 1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정보를 종합하면서 우리 분석을 시도해 봅시다. 일단 시적 화자가 여기 나왔다. 이런 나라는 시적 화자를 우리가 뭐라 그래? 표면에 등장하는 화자라고 말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어떤 표면에 등장하는 화자다, 겉으로 드러난 화자다라는 말이 있을 때는 항상 시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다, 나라는 지시대명사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나가 나와 있으면 시의 표면에 화자가 있구나, 겉으로 드러난 화자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화자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승을 만났죠. 근데 이 여승이 이 예사롭지가 않아. 나와의 관계가 지금 보니까 가지치의 냄새가 나는, 다시 말해 산나물의 냄새가 이 사람에게 났다는 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감각 이미지가 이 여승이 어떤 속성을 가리키고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막 이렇게 예를 들어 이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는 이 사람의 어떤 삶을 반영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 뭐 고기를 막 먹고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막 먹고 왔어. 그러면 우리한테서 무슨 냄새가 나? 고기 비린내가 나죠. 그죠? 또 뭐 백화점을 막 돌아다니고 왔어. 그래 막 향수, 화장품 뭐 이런 코너에서 한참 머물다가 왔어요.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내 어떤 체취와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만난 이 여승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났어요? 산나물의 냄새가 났어. 어디 이렇게
시장에서 사온 나물 아니고 산에서 채취한 나물의 냄새가 났다라는 개념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가지치의 냄새가 났던, 선생님 여기다 적어놨죠? 산나물의 냄새가 그 여인에게서 났다는 얘기는 이 여승의 탈속적인 분위기, 다시 말해 속세를 벗어난 지 한참이 된 느낌. 아, 이분이 속세의 삶으로부터 떠나온 지가 한참이 됐구나. 그래서 산에서 계속 살아오면서 정신적인 어떤 구도의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분에게서 속세의 냄새가 이렇게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산에서 나는 나물의 냄새가 나는 그런 여승을 만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첫 번째 얻었다. 아, 여승은 어떤 분이구나. 속세를 벗어난 지 한참 된 분이구나 라는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때 보여? 좀 쓸쓸해 보여. 아, 여승은 좀 쓸쓸한 모습을 하고 있었구나. 또 어땠어? 자, 첫 번째 정보, 두 번째 정보. 어땠다? 속세를 벗어난 지 한참이 됐고, 두 번째 좀 쓸쓸해 보였고, 세 번째 어땠다? 옛날같이 늙었다. 세 번째 정보가 됩니다. 여승의 세 번째 정보. 자, 옛날같이 늙었다라는 거는 여러분 표현법 뭐가 쓰인 거야? 옛날같이 그랬으니까 같이처럼 듯이 이렇게 연결어를 사용해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해 놓는, 빗대어 놓는 그런 표현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직유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직유는 비유에 속하는 표현법이죠. 자, 직유를 통해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연결이 돼 있대. 원관념은 뭐야? 여승일 거야. 보조관념은 뭐야? 옛날이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이걸 뭐로 연결했어? 가치로 연결한 거죠. 옛날 같은 여승이야. 옛날 같은 여승의 얼굴이야. 그러면 여러분, 옛날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속성이 뭔지를 우리가 따져보는 거지. 그럼 옛날 하면 좀 옛날 거야. 그러면 낡았어. 낡음. 이런 게 우리가 연상이 되는 거지. 옛날이라고 얘기하면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 전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옛날같이 늙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승의 얼굴이 어땠다는 의미가 되겠구나. 아, 여승의 얼굴이 예를 들어 이분이 30대라고 치잔 말이야. 내가 만난 여승이 30대, 나이는 실제 나이는 한 35살 정도 됐는데 얼굴은 어떻다고? 얼굴은 옛날같이 늙었대. 아주 오랜 낡음이라는 속성을 가진 단어랑 연결이 됐잖아. 그래서 나이는 35살인데 얼굴은 거의 65세, 70세 정도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늙어 있는 얼굴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체크를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 옛날같이 늙었다를 해석을 해냈을 때 이 여승의 인생이 어땠구나. 아, 아주 고통스러웠구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신 분이구나. 그래서 자기를 꾸미지도 않고 그냥 그 세월의 고통을 이걸 다 얼굴에 맞아가지고 막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막 상처도 있고 뭐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얼굴을 한 그런 여승을 자기가 만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정리했어. 시적 대상의 속성이 어떠냐? 실제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일 정도로 많은 고생 끝에 여승이 된 사람인 걸로 보인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이 문장들을 통해서 다 얻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여승을 바라보는 나는, 자, 마지막 줄에 나의 정서가 나왔죠.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화자의 정서 직접 노출이 되면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 별표 체크를 하시고요. 물결 표시를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시를 독해할 때 정서를 직접 노출한다는 건, 자, 시인은 어떤 전제가 있냐면 시는 감각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 정서를 좀 그 안에 감추는 그런 성격을 좀 갖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걸 감추지 못하고 노출시켰어. 지금처럼 서러워졌어 라고 노출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화자가 감추지 못하는 정서인 거야.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차가지고 팍 터져 나온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정서가 시를 지배하는 중심 정서가 되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요걸 잡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느낀 정서 뭐야? 서러움이야. 그럼 이 서러움은 뭐 때문에 서러운 거야? 여승을 만나서 서러운 거야. 여승을 만나서. 이유. 여승의 정확하게 말하면 여승의 고통에 가득 찬 인생을 바라보며 서러웠던 거야. 그러니까 이 정서는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도 바꿀 수 있겠구나. 연민이라고도 연민이라고도 바꿀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죠? 그렇게 자 1년의 내용 다시 내가 어떤 여승을 만났는데 그 여승이랑 인사를 나눴는데 내가 바라본 그 여승은 속세의 어떤 감각, 속세의 냄새를 많이 지워버린 그런 여승이었고 좀 쓸쓸해 보였고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나이를 얼굴에 폭삭 실제 나이보다 너무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여승이었고 그 여승을 바라보면서 나는 참 서러워졌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됐죠? 이연으로 가봅시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여러분 금전판이라는 건 옛날에 금광들이 일제강점기 때 금광이 굉장히 유행했단 말이야. 그래서 막 너도 나도 금광이 나온다 그러면은 막 거기 가가지고 막 금광을 파내는 인부가 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그런 인부들한테 먹을 것을 파는 장사들이 이렇게 살게 됐던 거죠. 그런 평안도의 산 깊은 곳에 금전판이 있었어요. 뭐야 여러분 1년과 비교하는 겁니다. 1년과 비교했을 때 공간의 변화가 눈에 띄는 거죠. 공간이 갑자기 달라졌네? 라는 걸 우리가 체크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공간이 이렇게 갑자기 달라졌을 때는 뭔가 시간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았었을까? 이런 추정을 우리 하게 되는 거야. 우리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나는 자 1년에 나왔던 내가 여기 계속 또 나왔네.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1년에선 분명히 어떤 속세를 벗어난 듯한 느낌의 어떤 절에서 여승을 만났었는데 2년으로 가니까 갑자기 공간이 금전판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어떤 여인에게 옥수수를 파는 여인을 내가 만나는 이야기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1년과 2년을 연결했을 때 이거는 공간의 이동만 나타났고 시적 대상만 이동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시간도 다 바뀌었구나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이랑 연결해서 이 파리한 여인이 사실은 누구구나? 여러분 1년에 누가 나왔어요? 나 말고 누가 있었어? 여승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2년에 나와 있는 이 파리한 여인이 바로 누구였구나? 여승이구나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캐치하게 되냐면 1년과 2년 사이에 시인이 두었던 정보를 하나 캐치하게 되는 거야. 어떤 정보? 지금 여기부터가 뭐가 시작이 된 거구나. 과거 회상이 시작이 된 거구나 라는 걸 체크하게 되는 거죠. 1년에 만났던 여승이 내가 과거에 만났던 옥수수를 팔던 어떤 파리한 여인이 아닐까라는 정보를 우리가 여기서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서상 이렇게 되긴 힘든 거야. 1년에 만났던 어떤 절에서 만났던 이 여승이 시간이 흘러서 평안도 어떤 금전판에서 옥수수를 팔고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지는 않는 거야. 먼저 어떤 파리한 여인, 옥수수를 파는 그 여인이 있었고 이 여인이 인생의 온갖 고통을 다 온몸으로 맞고 나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속세를 버리고 여승이 된 거구나. 라고 연결을 해야 논리적인 연결이 가능해지고 그 연결이 맞는 연결이 될 거다. 그러면 이연부터는 뭐가 시작이 되는 거다? 과거 회상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구나. 과거 회상의 공간은 어디구나? 평안도의 어느 금전판이고 그리고 여승은 그때 당시에 뭘 하고 있었구나? 옥수수를 팔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파리한 여인에게 옥수수를 샀던 내 경험이 얘기가 되고 있어.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나이 어린 딸이 옆에 있었어. 내가 옥수수를 살 때. 근데 그 여인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인생의 고통과 상처, 아픔이 너무 많으면 그거를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자기보다 연약한 존재에게 그 스트레스를 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고 너무 그 삶이 가엾고 참 안 된 거죠. 이 여인이 옆에 딸아이가 있는데 걔를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꾸 걔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옥수수를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옥수수를 하나를 이렇게 먹었는데 너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먹으면 어떡하니 하면서 막 이렇게 때리고 이러는 안타까운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 그 딸아이도 울고 여인도 울고 아마 그랬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바라봤는데 그 여인의 그 울음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가을밤같이 차갑게 느껴졌고 그렇게 차갑게 울었다라는 그 장면을 과거의 장면 하나를 그려놓고 있는 내용이 이연의 내용이 됩니다. 자, 선생님 정리한 거 따라오세요. 공간의 전환, 절에서 금전판으로 바뀌었어. 금광의 일터고요. 금전판이라는 건 일제시대 용어야. 그래서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시청 대상도 화려한 여인으로 달라졌는데 1년이랑 연결하니까 아마도 여승이 화려한 여인이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차게 울었다 여러분 별표하시고요. 표현법 중요하겠습니다. 어떻게 울음이 차가울 수가 있냐고 여러분. 울음은 어때? 울음은 어떤 감각 이미지예요? 운다라는 건 막 이런 울음 소리잖아. 청각 이미지예요. 그런데 그거를 차갑다라는 어떤 이미지로 바꿔놨어? 촉각의 이미지로 바꿔놨죠. 이렇게 뭐가 나타나는 거? 감각의 전이가 나타나는 거. 이동이 나타나는 거. 원래는 소리이기 때문에 청각으로만 인지가 될 것을 시 안에서 청각이 아닌 전혀 다른 감각, 지금처럼 촉각 이미지로 바꿔놓는 거.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런다? 감각의 전이라고 말하고 공감각적 표현법이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감각 사용이 됐습니다. 어떤 감각을 청각을 어떤 감각으로 바꿨다? 촉각으로 바꿨다. 울음을 어떻게 차갑다라는 촉각 이미지로 바꿨다. 공감각이라는 표현법 사용된 거 확인하고 가십니다. 자, 정리. 이 파리한 여인의 상황 어땠어? 험한 일터인 금강 근처에서 어린 딸을 데리고 옥수수를 팔고 있었어. 아이도 때려서 울고 여인도 차갑게 울고 이런 모습을 내가 관찰한 거죠. 자, 나의 역할 뭐라고? 관찰자야. 그래서 만일 서사갈래 다시 말해 소설로 본다면 시점이 어떻게 돼? 시점이 내가 나왔으니까 1인칭.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야? 아니야. 여인, 여승이 주인공이야. 그리고 나는 그걸 관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시야. 그죠? 압축이 되어 있고 사건이 압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략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시의 속성을 갖고 있단 말이야. 소설보다 훨씬 생략과 압축이 많죠. 그게 시의 속성이야. 그런데 소설처럼 뭐가 나오고 있어? 뭐가 나오고 있어 여러분? 요거 체크하세요. 요거 체크 정리하셨죠? 소설처럼 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이 겪고 있는 사건이 나오고 배경이 나오고 있단 말이지. 이렇게 인물 사건 배경이 나올 때 나올 때 우리가 그 시를 서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서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어떤 인물 나왔어? 여인이란 인물 나왔고 어떤 사건? 옥수수를 팔면서 뭐 옆에 있는 딸아이 막 때리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배경이 있었죠. 평안도어는 금천판. 이런 배경들이 쭉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소설 같은 느낌을 줘요. 소설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시는 시이면서도 서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우리가 서사갈래인 소설이랑 굉장히 연관관계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연에서 충분히 나눈 겁니다. 이해하고 이 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잡고 가십니다. 아셨죠? 박스로 묶고 별표 5개 하고 가야 되는 내용을 선생님 지금 정리해 줬습니다. 됐죠? 넘어가 봅시다. 섭벌같이 나아간 섭벌은 여러분 일벌이야. 일벌.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일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남편이야 남편. 이 여인의 남편이 어떻게 됐구나.
집을 나갔구나. 근데 왜 나갔구나? 바람 폈니? 아니야. 일하러 돈 벌러 나갔어. 이 바깥에 나가서 자기가 예를 들자면 뭐 일본의 뭐 광산이라든지 뭐 만주의 어디라든지 간도의 어디라든지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보면 조선에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외지로 나갔던 남편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렇게 돈을 벌러 나갔단 말이야. 그랬는데 10년이 지났어. 남편이 돌아오지 않은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럼 그 10년 동안 이 여인이 생계를 꾸려왔던 거지. 딸이랑 같이.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았어. 그리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상징으로 좀 읽으셔야 됩니다. 상징으로 읽으면 이 도라지꽃이요. 선생님 잘 모르는데 이 무덤가에 피는 꽃이래요. 그리고 요 도라지꽃이 보랏빛이 그래서 죽음이랑 굉장히 많이 문학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 문장 어린 딸이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문학적으로는 이해를 하냐면 죽었다. 아이가 죽었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여인 어떤 여인? 옥수수를 팔면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이 어떻게 됐어? 죽었어. 남편 돌아와? 남편은 돌아오지 않아. 그 상태로 10년이 갔어. 그리고 그 상태로 아이가 죽었단 말이야. 홀로 됐어. 이런 여인의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역정이 압축이 돼서 요약이 돼서 전달된 것이 뭐다? 3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가난하게 아이를 키우면서 스트레스 온통 그 아이에게 풀었던 이 엄마가 이 아이가 죽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면입니다. 상꽁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이 슬픈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절의 마당 귀에 산의 절이죠. 1년이란 공간이 같아졌어요, 여러분. 산에 있는 절에 마당 귀는 모서리, 귀퉁이 라는 뜻이야. 마당의 한 구석에 여인의 머리오리는 머리카락을 말해요.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아, 슬픈 날은 어떤 날이구나. 이 날이구나. 산절에 마당 귀퉁이에서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 방울과 같이. 자, 여기는 비유로 이해할 수도 있고 요 가치를 함께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함께라고 먼저 해석을 해본다면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 방울과 함께. 여인이 울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밀고 있는 삭발하는, 다시 말해 여인이 속세를 버리고 여승이 된 날, 그날 너무 슬픈 날, 그날을 이 화자가 제시하고 있는 게 마지막 연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과 함께 떨어졌습니다. 혹은 여러분 이거를 비유로 읽는다, 직유로 읽는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어? 여인의 머리카락이 원관념, 가치로 연결된 보조관념이 뭐야? 여인의 머리카락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졌는데 마치 그건 여인이 울고 있지 않았어. 울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카락은 여인의 눈물방울과 같았어요. 여인이 눈물을 꼭 참고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머리카락을 밀고 있지만 그 떨어지는 그 머리카락이 여인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었어요. 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날 모두 서럽게 울었다. 상꽁도 서럽게 울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표현법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 상꽁은 뭐 소리를 냈을 거야. 그날 소리를 냈을 텐데 상꽁이 소리를 낸 건 슬퍼서야? 그 여인이 이 속세를 버리고 스님이 되고 있는 모습이 슬퍼서 울었을까? 그렇지 않죠. 상꽁은 그냥 객관적인 자연물이야. 그런데 여기에 울다라는 인간의 정서를 결합시켜 놓고 있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사용된 표현법은 뭐가 돼요? 자연물을 인격화한
의인법이 사용이 된 거고요. 특별히 그렇게 의인법을 사용할 때 인간의 정서를 결합시키는 경우 전체 분위기와 맞물리는 전체 분위기의 그 슬픔과 애상과 맞물려 있는 인간의 정서, 울다라는 정서를 여기에 결합시켜 놓을 때 우리는 특별히 이 표현법을 뭐라 그런다? 감정이입법이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누구의 정서라고 볼 수 있겠구나. 여인의 정서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 화자 또한 슬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 울다는 사실은 인간의 정서고 그걸 객관적 자연물과 결합했기 때문에 감정이입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시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 시의 1년부터 4년까지를 시간의 변화가 굉장히 큰 주축으로 기준점으로 각각의 연이 구성이 됐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구성 방식 무슨 구성?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돼? 1년의 현재였어. 1년에 내가 여승 만나는 거. 나가 여승 만난 장면이 현재. 이거 2년부터 바로 어떻게 됐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 거죠. 시간이. 그렇게 되는 구성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역순행적, 역행적, 역전적, 입체적 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체적 구성. 자, 선생님 유의어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가세요. 예를 들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여승이 본문인데 입체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오케이. 맞아. 왜? 입체적 구성이 뭐니까? 이렇게 시간이 순서대로 이렇게 평면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 시간이 흘러가다가 거꾸로 흐르는 거. 이렇게. 거꾸로 흐르다 보니까 평면상에 놓이지 못하죠, 시간이. 입체적 구성이라고 얘기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역순행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걸 시간 순서에 따라서 다시 되짚어 봐라. 그러면 내가 파리한 여인에게 옥수수 산 게 2년. 그리고 남편 돌아오지 않고 딸아이가 죽은 게 3년. 그래서 여인이 어떻게 됐어? 여승이 된 게 4년. 그리고 그 여승을 내가 만나는 1년. 요 시간 구성을 취하게 되겠다. 파리한 여인 옥수수. 3년 뭐라고? 남편 안 돌아와. 아이 죽었어. 사연 사건은 뭐라고? 여인이 어떻게 됐어? 속세를 버리고 여승이 되었어. 그리고 1년 현재 뭐라고? 현재가 내가 여승 그런 여승을 만났어. 이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2연은 이제 화자의 회상이었을 거고 3, 4연 같은 경우는 내가 여승에게 아마 물어봤을 것 같아. 아니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인이 해줬던 이야기일 것 같죠? 그런 걸 이렇게 시적으로 재구성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시적 대상을 향한 화자의 정서는 1년부터 4년까지 모두 다 연민일 거다라는 거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요. 자, 이 시의 다른 중요한 특징입니다. 뭐냐?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나고 대상은 여인이잖아. 분리돼 있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비극적인 삶의 아픔을 건드리면서도 이 작품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느냐? 네, 어떤 효과 여러분? 내일이 아니야, 이거는. 누군가 내가 모르는 낯선 다른 사람이 겪은 일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조금 어때? 절제될 수 있어요. 감정을 절제하는 효과. 다시 말해 관찰자에 의한 과거 회상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야. 이렇게 과거 회상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나는 관찰자에 불과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온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감정을 절제하고 담담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여러분 이 감정이입법이라는 것 자체도요. 아까 감정이입법 쓰인 거 확인했잖아요. 감정이입이라는 것 자체도 내가 내 감정을 직접 대놓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물을 통해서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감정을 절제하는 효과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정을 직접 노출하는 것도 물론 있긴 했지만 감정을 절제하기 위해서 담담하게 비극적인 사건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인이 다양한 장치를 좀 활용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됐죠? 자, 본문 내용 이렇게 같이 살펴봤고요. 핵심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성격이 서사적이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애상적이다 단어 보고 가세요. 슬플 애자고요. 상 가슴 아플 상자야. 그러니까 애상적이다 아플 상자, 슬프다 라는 거랑 똑같은 뜻이야. 애상적 단어 개념 알고 가세요. 주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이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일제 강점기 우리 민중의 아픈 삶, 가족 공동체의 해체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이 정말 작가가 다루고 싶어 했던 이야기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 필기하시고 정리해 놓고 가십니다. 특징 회상이고요. 역순행이고 시상의 압축. 아까 말씀드렸죠. 3년 같은 경우 여인의 10년 정도의 인생 확 압축이 되죠. 그리고 감정의 절제 이런 건 선생님이 아까 본문 하면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이유와 감상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고 가요. 우리는 이 시를 통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주의하시고요. 한 여인이 겪은 피해감과 한많은 삶의 모습을 느낍니다.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던 한 여인이 속세를 떠나 여승이 되기까지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때 가족들과 헤어지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현실적인 모습을 그 여인을 통해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화자가 관찰자가 되어 서사적인 사건을 압축된 형태로 참신한 비유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서사성, 아까 말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인물, 배경, 사건이 함께 있는 거야. 소설처럼 서사성과 서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승이라는 작품입니다. 백석의 여승도 여러분 고등 문학에서는 너무 중요한 기본 작품이에요.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문장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정보를 뽑아내고 어떤 정보들을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시를 이렇게 독해야 되는구나 배워가면서 공부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